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이제 많이 얘기하죠. 인정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주식시장에서. 이게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 중 하나예요. 이 마인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을 하나 켜볼까요? 자, 주식 투자 성공을 위해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인정하는 자세가. 주식 그냥 수익만 잘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한국인의 특성이 좀 강력한 것 같아요. 한국인의 특성. 한국인이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의 이 부지런한 그리고 1등을 좋아하는 이런 부분이 주식 투자할 때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면이냐면은 자, 1등주의. 내 1등주의 같은 경우는 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 보세요. 1부터 이렇게 100까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제가 보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나는 뭐 3년 좀 해서 뭐 이것 좀 기업도 좀 보고 어쩌고저쩌고 나는 뭐 주담이랑도 좀 통화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도 있어. 막 5년 돼서 어쩌고저쩌고. 전 20년이나 했는데요. 어쩌고저쩌고. 네. 경험은 중요합니다. 근데 좋은 경험을 하셨어야죠. 좋은 경험 하신 분들은 여러예요. 대부분 이 구간 안에 있어요. 주식 시작 초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한 15% 요 안쪽에 있는 거예요. 실력이 그냥 여기 안쪽에 다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은 20년 하신 분도 여기 속해 있고 1년 하신 분들, 2년 하신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 사이에 대부분 속해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들.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여기인 줄 알아요. 난 20년 했으니까 이만큼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어. 가져가야지. 막 무리한 매매를 해요. 어떻게 되느냐? 무리한 매매를 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고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잘해야 되고 뭐 철학 쪽을 잘하려면 소크라테스가 말한 대로 네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래 했다고 주식은 오래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다. 주식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고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아카데미도 없고 제대로 된 학교도 그러다 보니까 다 탁상공론이잖아요. 다 책만 보고 매매하고. 책이랑 달라요. 실물 경기 이게 살아있는 놈이라서. 전에 어떤 분이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팩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팩트예요. 주식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살아서 움직이는. 뭐가 살아서 움직여요? 주식 투자자. 뭐 돈 많은 사람 세력이라고도 하죠. 일단 투자자라고 할게요. 투자자의 생각이 반영돼서 움직이는 생물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움직인다고. 사람이. 여러분들이 제가 돈 많은 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밑에서 저랑 똑같이 샀어. 매매를 해가지고 제가 주가를 끌어올리면 수익 났네 이러고 여기서 계속 팔아요. 이거 10,000원에 샀다고 칠게요. 자,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자, 10,000원에 여러분들하고 저랑 제가 매주 파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어. 제가 매주 파는 거 알아서. 제가 세력이야. 제가 이거를 목표를 이렇게 쭉 해서 잘 될 것 같으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뭐 이렇게 쭉 끌어올리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리포트 내고 뉴스 내고 하면서 쭉 끌어올려. 목표가는 50,000원이야. 뭐 이렇게까지는 끌어올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쉽게 10,000원이어서 50,000원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랑 같이 산 다음에 이 소식을 어디선가 들어. 그래서 15,000원에도 팔고 20,000원에도 팔고 30,000원에도 팔고 계속 팔아. 그럼 올라가면서 계속 비싼 가격에 사면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 거래량이 늘면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거죠. 계속 끌어올리려면은. 자금이 떨어지면은 2만원에서 갑자기 주가가 꼰두박질 쳐. 안 되겠다. 이거 망했다 이러고 그냥 버려요. 이 종목을. 돈이 자금이 안 되니까. 다른 세력에 같이 붙어줘야 다른 세력이 안 붙을 경우 이렇게 버린다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작전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많이 망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아는 사람이 뭐 작전을 한대 이런 거 그냥 현혹되지 마세요. 대부분 망합니다. 가끔 뭐 이렇게 성공적이네 해도 뭐 이렇게 조사 들어오면 대부분 걸리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감원에서 일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유능한 분들이셔서 다 잡아내세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운 좋게 하나 성공하면 다행이긴 한데 대부분 실패해요, 여러분. 왜냐면은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데 눈치까지 보면서 성공할 정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실패를 해. 무리한 매매를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밑에서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느냐? 밑에서 여러분들이 막 들어오면 아예 더 내려버려. 다 손절시켜버려. 여러분들이 보유한 물량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있는. 그리고 나서 끌어올리죠. 그러면 거래량이 잘 안 붙어요. 밑에서 손절했는데 예를 들어 이거를 8,000원, 7,000원에 손절했는데 15,000원에 사라고 하면 내가 손절한 가격의 2배야. 못 사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이거 계속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이 멍하니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등을 하려고 하면 안 돼. 저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친구들이 여기 바닥에서 매집을 해서 이렇게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같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요. 여기서 시작부터 같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요. 이건 잘하는 사람들 하는 거고 미리 낌새를 알고 들어가면은 분할로 해서 천천히 티 안 나게 몇십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시고,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한번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받잖아요. 그럼 제가 조정 구간에서 들어가세요라고 하죠. 여기서 매수하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매수를 하시란 말이에요. 바닥에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이거 절대 안 올라요. 더 길게 횡보해요. 바닥에서. 여기서 매수하란 말이야. 장대 양봉 나오고 거래량 이렇게 딱 붙잖아요. 멋있게 올라오면은 추격 매수하지 말고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해라.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다가 적당히 먹고 빠져요. 이렇게 모기처럼. 모기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최저점 매수를 하고 최고점 매도를 한다. 이런 마인드는 잘못된 마인드. 주식시장 격언에 이런 게 있죠. 무리한 수익률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아주 유명해서 여러분들 다 진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꼭 주식만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주식만 하면은 인정을 안 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돈을 갑자기 크게 불려야 되니까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아야 돼. 최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뒤로 조금 밀리니까 아이고 손실 났네. 어떻게 이런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내가 최저점에 못 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최저점에 못 사요. 전 대놓고 저희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저는 최저점에 못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면 더 밀릴 수 있어요. 최저점 자신 있는 분은 최저점 직접 사시라고 해요. 저는 최저점에 못 삽니다.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오면 그냥 사요. 흔들림이 있어도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어디까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 제가 설정한 구간까지는 밀려도 신경을 안 써요. 왜? 최저점이 아니니까 내가 사는 구간은.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무조건 내가 사는 게 최저점에서 최고점에 팔아야 돼. 이게 1등주의죠. 1등주의가 아니면 이런 굉장히 거만한 생각이에요. 이거는. 네. 거만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1등주의가 아니라면은. 내 자신이 최저점을 못 사는 사람이다. 저처럼 그냥 인정하세요. 저점권에서 매집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근데 최저점이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최저점에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질 않아요. 저는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외국인 기관 뭐 등등 세력 등등 그 사람들도 몰라요. 본인들이. 세력이라고 그 세력이 하나만 있습니까? 외국인이라고 외국인 하나만 있습니까? 외국인도 세력이 많고 증권사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담합하면 안 되겠죠. 그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눈치껏 하는 거야. 최저점에 못 사요. 아시겠죠? 이런 1등주의 이런 거 개념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과도한 수익률 설정하잖아요. 과도한 수익률 설정하면은 황새에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진다. 여기서 가랭이 찢어지면 여러분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1등주의 절대 주식시장에서 대입시키면 안 된다. 절대 주식시장에 대입시키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 종목의 현재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거예요. 대형주는 못해도 본전은 간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고 제일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시는 게 빨라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의 15년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15년 정도면은 이 기업의 상승과 하락이 다 녹아들어 있겠죠. 자, 2004년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 2004년, 2000년대에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다. 이때만 해도 이때 금리 인상 나오고 제가 트로이카주 말씀드리죠. 증권, 건설 뭐 무역 뭐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자, 증권은 예외. 자, 건설, 철강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건설, 철강 들어가죠. 무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조선이나 이런 쪽 다 들어가죠. 들어가잖아요. 무역하면 뭔가를 판매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거 뭐 있어? 자동차니 뭐니 이런 거 판매하는 것들에 철강 다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포스코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거 저도 인정합니다. 기업은 인정해요. 근데 리먼브러스 한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올라오다가 포스코 이거 워렌 버핏도 좋아하는 종목이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워렌 버핏도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거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이때 반등 나올 때 다 매도지. 이거 안 돼요. 왜? 중국.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해야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중국이 접근해가지고 얘네가 접근을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발전하는 산업들. 우리나라는 그냥 거의 먹잇감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접근해. 기술 격차가 심해서 따라잡기 어려운 진입장벽이 높은 종목만 그런 업황 중심으로 매매를 하셔야 한다. 알겠어요? 철강 같은 경우는 우리도 바닥부터 올라왔잖아요. 우리도 뭐 처음부터 뭐 포스코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나 아니지.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됐다. 하지만 중국의 단가 경쟁 공세에는 못 이긴다. 76만 5천 원에 있던 종목이 어디까지 가요? 15만 5천 500원까지 갑니다. 15만 5,500원까지 가요. 이 종목이.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근데 이렇게까지 밀린단 말이야. 이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여기 안 남아도 뭐 저가가 이쪽에 있는데 안 나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제가 강의에 많이 쓰는 종목이에요. 포스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좋은 기업이 이렇게 밀립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려요. 좋은데 왜 밀려요? 업황이 안 좋으니까. 업황이 안 좋은데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해.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가야지 뭐. 5, 60만원에 사서 76만 5천원에 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거 산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만원 50만원에 샀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아니면 40만원에 샀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여기 지금 몇 년째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10년 뭐 초반에 했다고 해요. 2010년 전후에 했다고 해. 2009에서 2010년 이때 매수하신 분들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말 그대로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업황을 인정을 안 하니까. 중간에서라도 자르고 다른 거 샀어봐요. 삼성전자 샀어봐요. 그럼 이만큼 SK하이닉스 샀어봐. 이만큼 올라갔을 거 아니야. 안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인정해야 된다고.
아,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도 어렵구나. 업황이 안 좋으면 안 되는구나. 업황을 인정해야 한다. 정확하게 내 종목의 업황을 인정. 왜냐면은 이게 내 종목에 한해서는 인정이 안 돼. 왜냐면 난 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자꾸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부린다. 절대 안 돼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철강주 들고 계신 분들 뜨끔할 거야. 그리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기분이 나쁘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저라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 종목 안 좋게 얘기하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무조건 더 내려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더 내려가는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때 중국 철강사도 한번 쑥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열연 가격 뭐 70% 오르고 막 단기간에 오르고 해요. 그래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앞으로 포스코는 철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신소재도 하고 신소재 자동차 양판 쪽에서도 신소재나 뭐 알루미늄 다 하잖아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종합 금속 업체라고 해야 되죠. 철강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죠. 철강으로 시작했지만 종합 금속 업체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다른 순수 철강 회사보다는 좀 나을 수 있어요. 금속 업체다. 종합 금속.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쉽지는 않은 업황이다. 뭔가 타겟책이 필요해. 조선처럼. 조선 같은 경우 같이 밀렸어요. 대우조선의 양 보여드릴게요. 대우조선의 양도 안 돼 이거. 안 돼요 안 돼. 이것도 15년 차트로 보자고요. 우리 15년 차트 좋아하니까. 자, 2004년부터 해서 15년 차트 보여드리면은 대우조선의 양도 안 돼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트로이카 중에서 무역에 해당될 때 당연히 조선도 엄청난 업황이 조선도 엄청난 업황을 이룩했잖아요. 화학이나 철강 이쪽도 다 같이 들어갑니다. 경기 민감주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때 삼성전자는 뭐 크게 뭐 별 볼 일 없었어요. 이 당시 상승장에서는. 자, 그래서 왔는데 65만원까지 왔어. 기존에 10만원대였잖아요. 9만원도 가고 했는데 어쨌든 9만원대도 가고 했는데 10만원이라고 치고 10만원에서 65만원이야.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죠. 근데 얘도 철강하고 마찬가지야. 중국이 문제야. 중국이 조선업황에 들어서 이제 작은 배들은 얘네가 단가 경쟁으로 야 품질 조금 안 좋으면 어때? 이 정도면은 괜찮지 이러고 AS 잘해줄게 이러면서 때가 가겠죠. 뭐 우리는 안 그랬나? 우리도 일본한테 다 그랬잖아요. 얘네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은 더더욱 발전된 기술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NG선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야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퍼져버렸죠. 중국 LNG선 안 되겠네? 심지어 자국에서도 지금 LNG선을 우리나라에다가 줘야 될 팔자예요. 한국에다가.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조선업황이 조금 살아나는 거죠. 근데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간다는 이 대우조선해양도 65만원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쭉 내려서 법정관리 들어 어쩌고저쩌고 해서 거래정지되고 13,800원까지 밀렸단 말이야. 여러분 65만원에서 13,800원까지 밀리면은 이거 뭐 대출 받아서 사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주변 돈 끌어모아서 하신 분들, 한강 가신 분들 꽤 많다는 거예요. 이 종목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 인정을 하고 중간에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했으면은 만약에 여기 교체를 한 다음에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교체했다고 쳐요. 대형주니까 대형주 쪽으로 갈게요. 그쪽으로 교체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인정하고 교체했으면은 이렇게 힘든 상황은 안 나왔을 거예요. 30만원에서라도 손절을 했다고 치면은. 그렇죠? 근데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대우조선해양 기술이 이렇게 좋은데? 기술력 좋은 건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러면은 거제도라도 한번 가보지 그러셨어. 거제도나 이런 데 가서 삼성중공,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데 이런 업체들이 일하시는 분들 가면 거제도 이런 데 가면은 다 그쪽 조선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계시는 많이 가시는 그런 술집 있죠. 이런 데 가서 그냥 안주랑 쑥 먹으면서 조사를 해보세요. 그냥 듣기만 해도 될 거야. 그러면은 업황이 어떤지 그냥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좋았어. 계속 안 좋은 게 느껴져요. 이쪽에서 뭐 관리하고 하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뭐 얘기를 해주는데
좋지 않다고 다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속. 그러면은 이쪽에 인정을 하고 교체를 해야죠. 내가 설령 들고 있었어도. 여러분 워렌 버핏이 포스코 좋아하는 건 알고 계시죠? 워렌 버핏도 인정을 잘하잖아요.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하고 기업을 인수해버리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워렌 버핏도 인정하고 손절할 땐 손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워렌 버핏만큼 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인정을 안 해? 저는 그만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하잖아요. 물론 제가 워렌 버핏의 투자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한데 뭐 그거는 이제 별개로 떠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는. 자, 그래서 이런 업황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내 종목의 업황 인정해야 된다. 내 종목만 들어가면은 고집을 부려 엄청. 아시겠어요? 저런 부분을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자, 요거 보여드릴게. 워렌 버핏도 포스코로 수익 내고 포스코로 손절했다. 워렌 버핏도 본인이 수익 낸 종목이라 해도 나중에 아니다 싶으면 손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1등주의 갖고 내 종목의 현재 상황을 인정 안 하고 이러면은 절대 수익을 못 봅니다. 수익이 났던 것도 다 까먹고 깡통을 차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인정해야 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해. 내 종목에 대해서, 내 업황에 대해서. 한국의 특성을 내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인정해야 되는 거. 빨리빨리 정신. 이건 또 뭔가요? 이것도 한국인의 정신이죠. 빨리빨리 정신. 1등주의. 이게 주식 뭐 사회에서는 좋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는 안 좋아요. 주식은 절대 빨리빨리 정신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그렇고 꾸준히 정말 거의 매일이다시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매매할 때마다 언급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자, 주식시장은 적극적인 사람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사람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 이거 읽어보시면 왜 빨리빨리 정신이 안 된다. 인정해라.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정신. 자, 다들 요즘에 뭐 수저 얘기 많이 나오죠. 뭐 흑수저니 뭐 금수저니 뭐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돈을 빨리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일반 서민계층이 많아요. 서민계층에서 중산층까지 돈을 더 빨리 벌고 싶다.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벌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는 벌고 싶은 거예요. 주식으로. 주식이 빠르다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로또, 그리고 주식, 그리고 장사. 이렇게 많이 하죠. 셋 다 공통점은 뭐예요? 어렵다. 어렵다. 로또 쉬워요? 여러분 로또 쉽습니까? 1등 맞는 거? 2등 맞는 것도 어렵죠? 3등도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거를 뭐 분석해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주식 쉽습니까? 일단 이거부터 어렵죠. 1등주의를 버려야 돼. 나는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서 팔고 싶어. 이 마인드를 버리는 것만 해도 여러분 한참 걸리실 거예요. 심지어 빨리빨리 정신도 안 되는데, 아니 한국인은 태생적으로 이렇게 1등주의를 좋아하고 빨리빨리 정신으로 해서 뭐든지 빨리 해야 되고 성격 급한 민족인데 이게 안 된대. 그럼 내 본질을 부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란 말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은. 근데 안 돼.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마음 급해서 내가 돈 벌려고 하면은 뇌동매매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나오는 게 뇌동매매예요. 뇌동매매하게 돼 있고 추격매수하는 거예요. 추격매수 기본. 여러분 그래서 급등주 매매합니다 이러면서 막 쫓아가시죠.
제가 엊그제 뭐라고 그랬어요? 자 봅시다. 엊그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눌리면 사세요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자, 사료주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추격 매수하지 말고 눌리면 사세요라고 하죠. 눌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뭐 안 눌리면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리는 자세. 기다리는 자세. 이게 필요해요. 기다리는 자세. 밀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급등한 종목은. 최근에 뭐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도 급등했다가 가격 조정 안 나오니까 횡보 조정이라도 나오잖아요. 그죠?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가격을 기다리던지 기간을 기다리던지 둘 중 하나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기다려야 돼. 이렇게 기다릴 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뇌동매매, 추격매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정신 안 돼요. 주식은 재테크다. 도박이 아니다. 도박으로 하시는 분들은 뇌동매매 하셔도 돼요. 도박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신 언제든지 내가 깡통 찰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매매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재테크로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박처럼 하지 마세요. 재테크로 하세요. 아시겠죠? 재테크로 해서 돈을 천천히 쌓아나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주식처럼 쌓아나가고 하나 레벨업이 계속 돼야 되는 거야. 한 번에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건 운이 따라야죠. 운. 내 실력이 아니에요. 운이에요. 운. 저도 이렇게 한 번에 튄 적이 있는데 이것 제가 그냥 그대로 얘기합니다. 저는 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운이에요. 라고 말씀드려요. 운 없이 이렇게 못 올라가요, 여러분. 이걸 실력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영업사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운도 실력이다. 뭐 이거는 주변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이, 그래도 이 운이 따르는 건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했으니까, 공부하고 분석을 했으니까 운도 따르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영업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운이에요. 다 이렇게 급등 나오는 거는. 추세적으로 천천히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꾸준히 벌어들이는 게 그게 재테크예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빨리빨리 정신 이거를 못 버리겠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저축, 여러분 저축 어릴 때부터 보면 뭐 20년 만기, 뭐 30년 만기 이런 거 나오죠. 부동산 10년 안 올라도 버텨. 10년 안 올라도 20년 안 올라도 버텨. 주식은 왜? 왜 주식은 일주일? 한 달? 일주일 안 오르면 혹은 하락하면 못 버티죠. 잘 생각해보세요. 못 버티죠, 대부분. 아우, 내 건 왜 이렇게 안 올라? 왜 다른 종목들이 오르는 것 같거든. 배 아파하지 마세요. 배 아파하지 말라. 그 종목들은 다른 사람이 수익 보겠죠. 그럼 축하해 주세요. 그거 배 아파하지 말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배 아파하면 안 돼. 그리고 내 종목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 내 종목이 좀 기다려야 되고 느린 종목이다. 그럼 천천히 기다려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인정을 해야지. 그리고 내 종목이 이렇게 급등이 나와야 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은 본인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인정을 해야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도 안 따른 거예요. 급등주는 운이 따라야 된다고 했죠. 내 운이 안 따르고 실력도 안 따른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력과 운을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급등주는. 실력이 있어도 운이 안 따르면은 더럽게 안 가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약간의 운도 있어야 돼.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종목을 샀어요. 삼형엠텍이라는 종목을 샀다. 뭔 종목인지 모르겠죠. 지진 관련된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진.
지진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지진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거 2016년 7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진 많이 났잖아요. 2016년, 2017년 이때 막 지진 계속 나고 하면서 이거를 지진 관련된 뭐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아예 법화, 뭐 제도화 시키겠다고 하죠. 그러면은 요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여요. 네, 얼마 전에도 지진 나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쵸? 이거 들고 계시는 분들은 운도 따른 거예요. 준비도 하신 거고 운도 따른 거예요. 뭐 요 만약에 21선, 61선 사이 이렇게 있는데 거리랑 오늘 별로 안 붙었죠. 장대 음봉 같은데. 그러면 요런 구간에서는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진이 또 발생한다면. 근데 지진이 안 나고 막 너무 안정적이야. 그래서 밑으로 밀렸어. 그럼 운이 없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운이 따라야 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빅텍 이런 거. 북한에서 막 미사일 빵빵 쏴대. 응? 북한에서 미사일을 빵빵 쏴대. 그러면은 막 날아가겠죠? 근데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는 거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것도 운이에요. 물론 북한이랑 기류가 안 좋으니까 혹은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제 측량이나 이런 부분 기존에서 이제 그 뭐 김대중 노무현 뭐 대통령 분들께서 자꾸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해달라고 관심 끌기 위해서 얘네가 한번 난리를 필 수 있다. 그건 실력이죠. 그리고 얘네가 진짜로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 건 운이죠. 실력과 운이 같이 겸비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분석이 된 상태에서 운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분석을 정말 잘했는데 김정은이 난 놈이 아니라서 그렇게 강력한 놈이 아니라서 온건적인 놈이라서 그냥 바로 대화하자고 했으면은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운이 안 따르는 거죠.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운도 좀 따라야 되는데 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준비를 하고 운은 따르기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급등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뭐 벤처 쪽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운이 좋으면은 비트코인으로도 이렇게 날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런 건 운이 나오는 거예요. 운이 같이 따르는 거예요. 준비를 잘 해놓으면. 올라갈 놈들이 또 운 받아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내가 당장 수익이 안 나더라도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인정하는 자세. 이건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드린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냥 인정을 해야 돼. 다 인정해야 돼요. 주식이 안 올라가도 인정해야 되고 올라가도 인정해야 되고 여기서 저항이면은 저항도 인정해야 되고 지지선이면 지지선도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이런 거지. 지지선이 내가 여기 지지선을 설정했는데 여기 이탈했어. 이탈한 걸 인정해야지. 이탈한 걸 인정하고 그러면 여기까지를 볼까? 다음 전략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볼까? 손절을 할까? 두 가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지지선을 설정할 것이냐 아니면 손절이냐. 대신 그 다음 지지선에서 무조건 손절을 해야지. 이탈하면. 이탈했는데 손실 구간이니까 버텨보겠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본전 오면은 정리하겠다. 자, 본전 오면 정말 정리를 하실까요? 이렇게 정리하신 분들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본전 가면 어떻게 되냐. 정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본전까지 가면 이렇게 추세 좋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항상 뉴스에서 업황이 좋습니다. 더 갑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그럼 정리하고 싶어져요? 업황이 좋다고 계속 간다는데? 그러면은 정리 안 하고 요렇게 돼요. 들고 있어서 수익도 날 것 같아. 내가 이거를 얼마를 들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몇 년을 들고 있었는데 드디어 본전 왔어. 눈물을 흘리면서 난 수익까지 볼 거야. 뉴스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 더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가 고점인 경우도 많아요. 본전 부근까지. 그나마 본전 부근까지 갔으면 다행이지. 본전 못 미쳐가지고 쭉 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럼 어떡하라고요. 본전도 못 가서 난 손실 보라는 겁니까? 네, 손절하세요.
아닌 종목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손절이 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개념이에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에 뭐 물려있다라고 할 때, 종목에 물려있다라고 할 때 뭘 예를 들어 드릴까요? 그래, 요게 좋겠네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장품 종목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자, 이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15년 차트로 보여드릴까요? 15년 차트가 안 나오는구나 이거는. 자, 2006년부터 해가지고 15년 조금 안 돼요. 양해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한 13년, 14년 정도 됩니다. 네. 자, 45만 원에서 이만큼 내려왔잖아요. 내가 40만 원에 매수했다고 칠게요. 40만 원에 보유하신 분이 지금 반토막 나 있는 거잖아요. 본전만 가면 2배 올라야 돼요, 지금. 곱하기 2가 돼야 돼. 2배 올라야 돼. 그쵸? 그럼 저는 아모레퍼시픽으로 2배 올라가는 것보다는 올라왔을 때 적당히 한 25만원 이런 데서 정리를 하고,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반등이 좀 나오면은 최저점보다는 손실을 조금 줄여서 정리를 하고, 이거를 저라면은 그냥 반도체나 이런 데다 바꿀 것 같아요. 교체를 할 것 같아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거보다 2차전지나 이런 데로 바꿀 것 같아요. 더 길게, 이걸로 이 2015년부터 해가지고 쭉 그 기다렸다라고 하면은 2015년, 2016년 지금 한 3년 기다렸다고 칠게요. 이걸로 3년 기다렸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반도체 2차전지 이쪽으로 해서 3년을 기다릴 것 같아요. 3년, 뭐 5년, 뭐 이렇게 기다릴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아모레퍼시픽으로 안 가고. 반등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모레퍼시픽도 설화수라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화장품 기업은 맞아요. 근데 이만큼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면 좋겠는데 가느냐 마느냐는 저도 잘 모르겠다고요. 중국이 지금 다시 뭐 여행객을 보내, 유커를 보내냐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얼만큼 오는지 모르겠어. 이게 바로 실적으로 꽂힐지 잘 모르겠다고요, 저는. 기존보다 더 좋아지겠죠. 더 나아지겠죠. 최악은 면하겠죠. 근데 과거의 영광을 회복해서 이렇게 막 날아가느냐? 이건 잘 모르겠다고요. 그럴 바에는 제가 보는 쪽으로 교체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도 난 화장품 쪽에서 쇼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제 기준에선 그래요. 저는 그냥 그런 OEM, ODM 쪽을 보고 뭐 연우 같은 거 이런 걸 보고. 근데 이게 종목이 작으니까 뭐 매매를 못 하시는 걸 수도 있겠죠. 자금이 크신 분들은 이거는 매매하기 좀 어렵네요. 이건 화장품 용기 뭐 다 좋긴 한데, 아모레퍼시픽이 아니라 다른 종목이 좋아도 다른 화장품이 잘 팔려도 여기서 화장품 용기를 납품을 하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1차, 이 구간에서 2차 차라리 이렇게 해서 매매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이 빨라야 되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 그래서 사고가 유연해야 된다라는 게 연결이 돼요. 여기서 사고가 유연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또 이것도 중요한 거라서 다음 강의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 편은 이번에는 인정해야 된다였죠. 다음 강의는 유연한 사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연한 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 강의까지 예고를 해드렸고, 여러분들 앞에 목표 수익률 전하는 거 다 밑에 댓글로 적으시라고 했어요. 댓글로 목표 수익률을 정해주세요라고 써놨죠. 지금 다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적으신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적으실 때 이 현실적인 제 강의 영상을 보기 전 수익률, 목표 수익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 달에 1년에 한 3배는 벌 거야. 뭐 이런 분들 있죠. 솔직하게 그냥 적어 놓으셔도 돼요. 3배를 벌 거야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뭐 20%가 나오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이거를 글로 남기고 발자취를 남기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1년에 맨날 3배 벌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했던,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강의 내용 있잖아요. 강의 내용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제가 한 번쯤은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제 잘못된 생각들. 경험과 생각.
처음부터 날 때부터 제가 주식을 잘한 게 아니에요. 저도 주식 엄청 못했어요. 여러분보다 못했어요. 다 똑같았어요, 그냥. 근데 경험과 이런 사고가 이제 쌓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못하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 그거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못하면은 부끄러워하잖아요. 막 놀리기도 하고 놀림감들. 아니에요. 그런 문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오히려 인정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멋지다. 칭찬해드립니다. 멋지다. 칭찬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인드를 조금 인정하는 마인드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 중요한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측 하단에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은 교육 자료는 당연한 거고, 이거 말고도 제가 이슈 같은 경우도 자주 올려드려요. 뭐 실적이든 업황이든 아니면은 뭐 그 갑자기 뭔가 변화하는 상황이든 이런 거 올려드리니까, 이런 거는 알람 아니면 여러분들이 체크를 못해요. 제가 생각보다 영상을 부지런하게 자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제가 퇴근길 시간 항상 올려드리니까 6시에서 8시 사이에 올라요, 저녁. 그러니까 그거는 꾸준히 보시면 되고, 그건 알람 없어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이슈나 이런 교육 같은 경우 알람이 있어야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좀 도움이 됐다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는지, 내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인정하면 좋겠느냐, 무엇을 인정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댓글로 하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보여주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셔야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다시 봤을 때 아, 내가 이땐 이랬지 하고 다시 돌아볼 수 있어요. 나 자신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라고 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저처럼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나도 이랬는데 이렇게 고치니까 주식이 잘 되더라. 제가 지금, 저는 이렇게 안 좋았지만, 안 좋은 성향을 갖고 있었지만, 저도 빨리빨리 1등주의, 이거 다 제 얘기라니까요. 내 종목 인정 안 하는 거 다 제 얘기예요. 이거 다 여러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그러시죠? 라는 거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랑 똑같으시죠? 그리고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딱 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많이 주세요. 진짜로. 이거 제가 알려드렸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인정하라고. 그리고 좋은 주식 문화를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밤이 깊었는데 여러분들 뭐 오늘이 됐던 아니면 주말이 됐던 이 영상 시청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인드 특강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보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래의 신 혼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거래의 신 혼마라는 책이 있는데, 뭐 캔들 차트 이걸 만드신 분이고 뭐 사케다 전법으로 유명하고 뭐 한데, 다 돼서 그냥 이 사람 걸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만 하세요. 여러분들 이분 거를 못 보고 그냥 제 거를 보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책을 좋아하시면 거래의 신 혼마는 꼭 보시고요. 혼마 무네이사라고 일본의 정말 유명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쌀상인입니다. 이게 주식 거래랑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할 때 저는 한 번씩 봅니다. 이분 책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마인드 특강을 먼저 제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전 주식시장에서는 기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인드가 1순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흔들리면은 주식시장에서 절대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특강 반복해서 보시고, 지금 보고 나중에 한 달 지나서 2달 지나서 또 보시고 계속 보세요. 정말 머리에 박힐 정도로, 세뇌가 될 정도로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마인드 특강 다 해드리고 나서, 그리고 다음에 용어랑 이런 거 해드릴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마인드 특강 꾸준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꾸준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말 잘 살려가지고 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